우리 모두 다 아는 건강을 위한 제일 법칙은 운동하고 균형 있는 식사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어르신 몸짱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올해 62세이신데 완전히 날아다니시지요? 이분은 78세이신데요. 정말 대단하시지 않나요? 팔 근육 보세요. 그저 감탄만 나옵니다. 이분은 여러분도 운동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아마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저는 볼 때마다 신기할 따름이고요. 60대 가로본능이라고 불리는 분이신데 여기 소위 산수장에서 운동하신답니다. 정말 대단하시고 존경스럽습니다. 이분은 71세 보디빌딩 대회 우승자입니다. 시니어 모델이기도 하시고요. 정말 멋지시지요? 이런 분들 보면 나도 운동해야지 하는 생각이 드시죠? 제가 아는 김석현님은 60세이신데 올해 초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 자주 못했던 운동을 해야겠다 마음먹고 처음에는 혼자 동네 산책로를 몇 번 걸었습니다. 아, 이 정도면 괜찮네 싶다가도 며칠 지나니 이게 피곤하네요. 그래서 또 발길이 끊기곤 하지요.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정말 큰맘 먹고 헬스장 1년 정기 이용권을 끊었습니다. 매달 비용 내는 것보다 훨씬 싸니까요. 처음 한두 달은 열심히 다녔답니다. 러닝머신 위에 오르고 가벼운 아령도 들고 이번에는 진짜 꾸준히 해야지 다짐도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오늘은 좀 피곤한데 내일 가야겠다. 아, 다음 주부터는 다시 시작하지 뭐. 하다 보니 결국 운동화는 현관 구석에 헬스장 이용권은 지갑 속에서 잠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에 당뇨 전 단계 판정이 나오고 의사 선생님이 꾸준한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시자 그제서야 다시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헬스장도 끊어놓고 해야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정작 몸은 움직이지 않아서 못 가고 계신가요? 자, 이렇듯이 많은 분들이 처음 어느 정도 기간은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머리로는 해야 해 말하면서 몸으로는 계속해서 운동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재미가 없다. 흥미 부족이죠. 운동을 단순히 몸을 위해 해야 하는 의무로만 여기면 쉽게 지루해집니다. 예를 들어 마라톤이나 달리기가 유행이라도 달리기만 하는 방식은 흥미를 자극하지 못해 금세 지치고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특히 즐거움과 의미를 느껴야 꾸준히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재미없는 운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2. 힘들어하십니다. 체력적 부담과 피로감입니다. 처음 며칠은 의욕에 힘입어 운동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근육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작은 운동에도 쉽게 피로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너무 힘들다는 경험이 반복되면 몸이 자연스럽게 저항하게 되고 이는 운동 지속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3. 다칠까봐 겁나서 못합니다. 부상의 두려움 때문이죠. 어르신들은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관절이나 뼈가 약해져 있어 작은 움직임에도 혹시 넘어지면 어떡하지? 허리가 삐끗하면 큰일 나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한번 다치면 회복이 느리고요. 이러한 걱정은 신체 활동을 제한하는 심리적 장벽이 되고 스스로 운동을 멀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4. 즉각적인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동기 저하가 오죠. 운동은 단기간에 눈에 띄는 변화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층은 몸매 변화나 체력 향상 같은 작은 성과에도 동기부여가 되지만 어르신들은 변화가 더딘 탓에 해도 별 차이가 없네라는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로 인해 초기의 의욕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5.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경향입니다. 이런 경우 습관화하기가 어렵지요. 운동은 반복성과 꾸준함이 필요한 활동이지만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이미 오래도록 규칙적인 운동 습관이 자리 잡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기까지는 최소 몇 주 이상 꾸준히 실천이 필요한데 하다 말고 하는 일이 반복되고 내일부터 하지 뭐라는 미루기 성향이 강하게 작용해 중도 포기를 쉽게 불러옵니다. 6. 환경적 제약도 있습니다. 외부 요인이 작용하는 건데요. 날씨, 운동하는 곳까지의 이동거리, 운동시설의 부족, 혹은 함께할 동반자의 부재 등 외부 요인도 운동 지속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혼자 운동하기보다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반자가 없거나 환경이 불편할 경우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7. 운동이 절실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위기의식이 부족한 거죠. 많은 어르신들은 아직 큰 질환이 없거나 당장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 운동을 꼭 해야 한다는 절실함을 갖지 못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는 생각으로 방치하다가 실제 문제가 생겨서야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선제적 운동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지속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이유에 해당되시나요? 혹시 여러 개에 해당되진 않으시나요? 저도 6학년인데요. 솔직히 7번 이유인 운동이 절실하지 않다고 느낀다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젊을 때 운동을 많이 한 편이긴 합니다. 태권도 4단이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엔 거의 매일 도장에 가서 운동하고 학교에서는 육상부에도 들어 있었고요. 미국에 공부하러 왔을 때는 매주 주말에 무조건 골프채 들고 연습장 가서 골프 배우면서 골프장을 내내 걸어다니며 골프 치곤 했고요. 그래서인지 아직까진 건강이 크게 이상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조금만 걷거나 운동해도 힘이 드는 게 느껴지고 장시간 앉아서 일하면 허리도 아프고 눈도 쉽게 피곤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또 열심히 한 15년은 운동을 해야만 그 뒤에 10년 정도는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생각으로 매일 운동하기가 귀찮고 하기 싫어지면 다시 그 생각을 붙잡고 운동하곤 합니다. 근데 요즘엔 하루 30분 정도 가볍게 집에서 운동하는데 아무래도 그걸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더 강도 높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하는데 매일 하는 걸로 늘려야만 할 듯 합니다. 자, 이제 운동을 지속하지 못하는 원인들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운동을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이유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재미가 없어서 운동 못한다는 분들은요, 자신의 관심사, 좋아하는 것, 취미와 연계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왕년에 일명 바방개라는 별명으로 나이트클럽을 누볐던 분이라면 단순 걷기보다는 음악에 맞춘 에어로빅, 줌바댄스, 실버댄스 같은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여행을 좋아하신다면 걷기 운동을 동네 명소, 탐방과 연결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운동이 더 이상 지루한 의무가 아니라 자신의 추억과 흥미를 되살리는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2. 힘들어서 운동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처음부터 오랫동안 운동 대신 10분 단위의 짧은 운동을 시작하고 몸이 익숙해지면 점차 시간을 늘립니다. 예를 들면 하루 30분 걷기를 목표로 하지 않고 아침에 10분, 오후에 10분, 저녁에 10분으로 나눠 걷도록 합니다. 그러면 피로감을 최소화하면서도 성취감을 경험하여 할만하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3. 다칠까봐 겁나서 운동 못하시는 분들은요, 나이 들수록 격렬한 운동, 예를 들어 축구나 테니스 등 다칠 가능성이 비교적 큰 운동은 가급적 피하고 안전한 실내 공간, 매트 등의 안전 도구를 활용해 보세요. 실외 대신에 집 거실에서 하시거나 복지관의 체력 단련실에서 걷기 운동을 하고, 균형 잡는 운동은 벽이나 의자를 잡고 실시합니다. 안전하다는 확신이 두려움을 줄여주어 꾸준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4. 즉각적인 효과 부족에서 동기를 얻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매일 운동을 실천한 흔적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보세요. 예를 들면 달력에 운동한 날마다 스티커 붙이기, 스마트워치 또는 만보기로 걸음수 기록하기, 가족 단톡방에 인증샷 공유하기 등이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성취가 쌓이면 나는 꾸준히 하고 있다는 뿌듯함이 동기를 유지시킵니다. 5. 미루기를 잘하시는 분들은요, 운동을 별도의 특별한 시간으로 잡기보다 일상 루틴 속에 습관처럼 끼워 넣기가 중요합니다. 아침에 양치 후 5분 스트레칭, TV 보며, 광고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다리 들기, 장 보러 갈 때 일부러 걸어가기 등등요. 그러면 운동해야지라는 의식적 결심 없이도 자동적으로 몸을 움직이게 되어 미루기가 줄어듭니다. 6.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운동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혼자 하는 운동보다 소그룹 운동 모임, 온라인 실시간 운동,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을 권장합니다. 마을 걷기 모임 참여, 유튜브 시니어 체조 영상 따라하기, 손주와 함께 가볍게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 말이죠. 그렇게 하면 환경적 불편을 극복하고 운동은 사회적 즐거움이다라고 인식하게 되어 꾸준히 이어갑니다.
7. 운동이 절실하지 않아서 안 하시는 분들은요. 건강 위험과 혜택을 눈에 보이게 해보세요. 예를 들면 병원에서 받은 혈압, 혈당 수치 등을 표로 기록하고 운동 전후의 변화를 기록해 보는 겁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운동으로 당뇨 관리에 성공한 이웃, 꾸준한 걷기로 질병을 이겨낸 어르신 등등의 사례들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동기를 불어넣으시고요. 건강검진표, 만보기, 스마트워치 기록을 활용해 운동을 안 하면 어떤 위험이 오는지, 반면에 운동하면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시각적으로 체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운동이 없으면 위험하다는 위기의식과 운동이 있으면 삶이 달라진다는 기대감을 동시에 갖게 되어서 운동을 선택이 아니라 필수 습관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이 운동을 꾸준히 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들을 살펴보고 각각에 맞는 현실적인 전략을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힘들어서, 다칠까봐, 재미가 없어서 또는 절실하지 않다고 느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작은 습관 만들기, 안전장치 마련, 흥미와 연결하기, 건강 데이터를 통한 동기부여 등 실천 가능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즐겁게 그리고 안전하게 운동을 생활 속에 녹여내는 것입니다. 작은 한 걸음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드는 힘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